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 오늘은 만성 성인병 중에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혈압 조절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혈압을 처음 잰 게 이제 1730년대인데요. 이 말의 경동맥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죠. 근데 유리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처음으로 말의 혈압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측정을 하고 난 이후에 1900년대에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혈압계가 이제 발명이 되어서 혈압을 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지대에 살면 수도관의 수압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물이 이제 잘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가압장을 설치를 하면 고지대여도 물이 충분히 수압을 유지를 해서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잘 나오는 것처럼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혈압이 유지가 되어야만 우리 몸에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내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건 항상 우리 몸이 이제 똑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액이 안 가면 안 되니까 혈압이 낮으면 피가 안 가니까 혈압을 올려서 피를 보낸다. 이제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인 상태가 우리 생명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은 사실은 의사가 아니고요. 생명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928년도에 미국의 그 생명보험업계에서 그 혈압이 높은 사람들의 수명이 짧다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생명보험업의 특성상 사람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가야 되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수명이 짧다. 이거는 굉장히 생명보험회사로서는 중요한 자료죠.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보험금을 책정할 때도 높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너무 높다거나 그러면 아예 안 받아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요즘에도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비로소 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판명이 난 게 1940년대 말에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프레밍엄이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에 전체 인구, 한 명도 안 빼고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혈압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에는 도시 전체 인구가 5,209명이었는데요. 그 성인을 대상으로 매번 그 사람들이 와서 혈압을 재고 손으로 기록하고 검사하고 한 거니까 정말 대단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연구는 75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까지 1대, 2대, 3대를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연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자들의 약물 처방이 처음으로 정립이 됐고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또 아스피린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근거를 얻고 있게 만드는 그런 연구입니다. 우리 몸의 정상 혈압이 이제 120에 80 mHg 이하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들 계시죠. 근데 이 수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혈압을 측정해서 내 몸에 이상이 없는 정도를 정한 겁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가 진료실에서 측정하는 혈압과 또 집에서 측정하는 혈압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는 병원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측정하는 가정혈압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대개 전자자동혈압계를 이용해서 혈압을 측정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혈압을 제대로 정확히 잘 측정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으면 자기 진짜 혈압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혈압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수은혈압계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죠. 근데 2017년도 8월에
국제적으로 이제 수은 사용을 금지한 미나마타 협약이 이제 생기면서 2020년도서부터는 수은 혈압계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연구들도 전부 전자혈압계를 사용해서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대개 전자혈압계는요, 손목에 차는 거, 그다음 위팔형 혈압계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손가락에서 하는 그런 혈압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손목형하고 손가락형은 부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증된 위팔 혈압계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예. 올바른 가정혈압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검증이 된 위팔 자동혈압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침 또 저녁 이렇게 2회를 측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소변을 보시고 나서 아침 식사와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전의 시간을 택해서요. 의자에 등을 반듯하게 기대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 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혈압계를 어디 공공장소나 병원에서 잴 때 이렇게 재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등을 반듯하게 기대고, 그 다음 양 발바닥은 바닥에 닿아야 하는데,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다리를 꽈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리를 꼬고 재면 혈압이 높게 측정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1, 2분 정도를 안정한 다음에 측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혈압은 쟀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재면 의미는 없고요. 1분에서 2분 정도 간격을 두고 적어도 2번 이상을 측정해서 평균값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혈압계는 반드시 내 심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책상에 혈압계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자를 더 낮은 걸 사용하든가 해서 내 심장과 비슷한 위치에. 그리고 커프는 이거를 반드시 맨살로 감으셔야 돼요. 옷을 입은 채 감으면 그 옷이 쓸리는 소리를 전자혈압계가 혈압 소리로 오인을 해서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양팔에서 따로따로 측정한 혈압이 다르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양팔의 혈압 차이가 20 정도라면, 그러니까 20보다 작다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양팔의 혈압 차이가 20이 넘게 난다. 그러면 체내에서 동맥의 어느 부분이 좁아져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또 양팔에 이렇게 혈압이 다른 경우에는 그 높은 쪽의 혈압을 자기의 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110에 70인데 한쪽은 130에 90이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거는 고혈압인 거죠. 이런 가정혈압이 왜 점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냐 하면 이게 진료실에서 잰 혈압보다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을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표적 장기 손상과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혈압을 자주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뿐이 아니고요. 정상 혈압보다는 조금 높지만 약물 복용을 안 하고 있는 전고혈압 단계라고 그러죠. 그런 환자분들에게 생활 습관의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만 개선을 잘해도 여러 알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약물의 개수를 줄일 수도 있고요. 적은 양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약물의 치료 중단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전고혈압 단계의 사람들은 정상혈압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요인 중에 이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게 바로 흡연이죠. 흡연을 딱 하게 되면 10에서 15mM 정도 혈압을 상승시키는 매우 강력한 혈압 상승 인자입니다. 따라서 혈압이 높은 사람은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간접 흡연만으로도 혈압이 상승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만한 사람들도 혈압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비만하거나 과체중인 사람들은 체중을 1kg 감량할 때마다 혈압이 1 정도 떨어집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0kg를 감량하면 10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던 약도 중단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도 비만의 경우 뭐 25kg나 30kg를 감량을 했다면 혈압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약물 복용을 하던 사람이 약물 복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약물 복용하시는 고혈압 환자들 중에서 1년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병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큰 병원 다니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자기 체중이 빠져도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높은 혈압약을 먹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만성 성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병원에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이 빠지셨다면 반드시 의사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서 약물 조정을 한번 좀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루에 2잔 이하로 절주하는 것도 수축기 혈압을 3.9, 이완기 혈압을 2.4 정도를 떨어뜨리고요. 또 하루에 30분에서 50분 정도 운동을 일주일에 5회 이상 한다면 역시 수축기 혈압을 4.9, 이완기 혈압을 3.7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이 운동을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데요. 역시 약간 빠르게 걷는 운동이 제일 이제 안전하고 효과가 좋고 질리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보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혈압 강화를 위한 운동은 조금 빠르게 한 5,000보 정도만 걸어도 그 효과를 보기에 충분합니다. 놀랍게도 건강하게 먹는다. 이게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효과가 큽니다. 고대 그리스 의학의 성인인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채식 위주로 칼로리를 좀 줄이시고요. 동물성 지방의 섭취도 좀 줄이시고요. 야채, 과일, 생선류, 또 견과류, 유제품 이런 것들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수축기 혈압을 무려 11.4, 이완기 혈압을 5.5나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혈압을 자주 측정을 하고 처방받은 약물을 잘 복용을 하고 또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병행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혈압을 잘 조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